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액면 분할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액면 분할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용어에 대한 좀 개념 정리가 좀 필요를 합니다. 그래서 액면가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좀 알고 계시긴 하는데 그래도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해드리기 위해서 액면가란 무엇이냐? 등기부에 기재되는 한 주의 명목상 금액입니다. 네, 등기부에 기재되는 한 주당 명목상의 금액입니다. 실제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아니라, 그쵸? 그 가격은 아니에요.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가격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한 주의 금액과 발행된 주식수를 곱한 금액이 자본금 총액이 되기 때문에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반드시 액면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설립 이후 액면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 액면가라는 것은 주식 회사를 설립할 때 반드시 결정해야 하는 가격이에요. 주식 회사를 설립할 때 그때 활용되는 가격. 우리가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저는 요번에 주식회사 설립하려고 하는데 이 회사를 자본금 1,000만 원에 설립을 하려고 합니다. 자본금 1,000만 원에 설립을 하려고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 이 회사 처음에 자본금 1,000만 원 갖다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자본금을 먼저 얘기를 해야겠죠. 자본금 1,000만 원은. 근데 주식회사니까 주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주식은 나는 이제 요번에 뭐, 1,000주 정도 발행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자본금이란 것은 액면가 곱하기 주식 수잖아요. 그러면 1,000만 원이 되기 위해서는 주식을 내가 다양한 분들에게 뭐, 어떤 분은 뭐, 어, 5,000주, 어떤 분은, 500주, 어떤 분은 또 300주 이렇게 나눠주고, 어떤 분은 200주가 그렇게 나눠줘. 그래서 주식수를 이렇게 1,000주로 발행한다고 해. 근데 자본금은 이미 정해졌잖아. 1,000만 원으로. 그러면 자본금이란 것은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잖아요. 그 액면가가 10,000원이면은, 예, 10,000원에다가 1,000원을 공을 3개를 달라붙게 하게 되면은 자본금 1,000만 원이 나오죠. 그렇게 되면서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액면가가, 예,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등기부에 뭐 주식수 1,000주고 우선 자본금이 들어가 있죠. 자본금 뭐 1,000만 원인데 자본금 1,000만 원인데 주식은 1,000개로 1,000주로 하고 그다음에 뭐 액면가는 네 당연히 자본금이니까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니까 액면가는 거는 10,000원이 딱 나오긴 하겠죠. 네, 그래서 그때 네 주식회사를 처음에 설립할 때 어, 활용되는 것이 명목상 기재되는 것이 액면가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고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려 하시면 안 될 게 뭐가 있냐면은 이 시장에서 이 주식이 1,000주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발행 주식가 그래서 이게 주식수 이 발행된 것이 유통이 많이 된다 칩시다.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뭐 가격이 뭐 2만 원이야. 한 주당 20만 원이야. 20만 원. 한 주당 뭐 20만 원 아니면 15만 원 뭐 이래. 그거는 액면가 아니에요. 예, 이건 주가지. 주가는 네, 처음에 주식회사 설립할 때 결정되는 게 이게 액면가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는 주가라고 합니다. 주가.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가 여기 보시는 액면가가 예를 들어서 아니라 자본금이 1,000만 원이니까 액면가가 10,000원이 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주식수가 1,000주로 딱 정해져니까. 그러면 이제 액면가 딱 정했어요. 그런데 이 액면가 10,000원이었 이 주가가 100만 원이라고 칩시다. 액면가 10,000원이니까 액면가 10,000원이니까 좀 100만 원 될 수 있긴 하겠죠. 액면가 10,000원이면 되게 비싼 거거든요. 그러면 근데 이 주가가 100만 원이야. 100만 원. 그러면은 시가총액은 얼마겠어요? 시가총액은 얼마겠어요?
현재 주가가 100만 원이니까 100만 원 곱하기 이 발행된 주식수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1000주 곱하면 되지. 100만 원에다가 1000주를 곱하게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100만 원에다가 1000주를 곱하게 되면 공이 3개가 더 붙겠죠. 그러면 10억 되겠네. 시가총액이 10억. 네. 여기 주가에다가 이 발행 주식수를 곱하게 되면은 주식수가 1000이잖아요. 그럼 공 3개를 더 붙여버리게 되면은 공 3개 더 붙이게 되면 네, 10억이 되겠죠. 10억이 되겠지. 네, 10억이잖아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네, 10억 맞잖아요. 10억. 네, 그래서 시가총액 10억이 되겠죠. 이해가 되셨죠? 액면가는 주식회사를 처음 설립할 때 정하는 등기부등본에 정하는 명목상의 가격이 있고, 이 자본금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액면가, 이 주식수하고 만들어진 거고, 주가는 실제적으로 이 시장에서 주권을 사고 팔 때 내 주권 A 회사에 대한 내 주권을 사고 팔 때 거래되는 가격이 주가. 근데 또 시가총액은 뭐죠? 시가총액은 현재 가격 곱하기 주식수를 하게 되면 시가총액이 나오겠죠. 그래서 시가총액 10억 원 나왔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 액면가하고 주가가 다르다는 걸 이해하셨죠? 주식 회사를 처음 설립할 때 등기부에 명목상 기록되는 게 액면가. 주식시장에서 상장돼 갖고 주식시장에 상장돼 고 내 주권을 얼마에 사고 팔 것인지에 대한 거래되는 가격이 주가.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시가총액은 이제 10억이 된 거고요. 여기까지 다 아시게 될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요거 액면가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다음에 또 뭐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하냐면은 액면금 변경에 대해서 공부할게요. 액면금을 변경하죠. 액면 분할을 하던 액면 병합을 하던 액면 금액을 변경합니다.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게 되면 액면금을 변경했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액면 금액을 10,000원에서 100원으로 변경했죠. 액면 금액을 10,000원에서 100원으로 변경하니까 그 공이 떨어져 나가면서 두 개가 떨어져 나갔죠. 그럼 그 공이 여기에 달라붙겠죠. 주식수에 붙으니까 어떻게 돼요? 10만 주가 돼버리죠. 1000주에서 액면 금액을 바꾸게 되면은 네, 주식수가 줄거나 늘어나거나 줄어들어요. 액면금 변경은 주식회사의 액면금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 액면금을 변경하는 거예요. 10,000원에서 100원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거. 액면금 변경을 통해서 총 자본금 액수의 변화 없이 총 주식의 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총 주식 수를 1000주인데 이거를 네, 10만 주로 늘리고 싶어. 그러면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 액면금을 줄이게 되면 주식수가 늘어나고 다시 주식을 줄이고 싶어. 10만 주에서 1000주로 줄이고 싶어. 그러면은 액면금액 100원을 네, 만으로 만들게 되면은 그러면 주식수가 줄어들겠죠. 액면금을 변경을 시켜야지만 이 주식수가 회사의 주식수가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액면 분할, 액면 병합이죠. 여러분들 이게 좀 헷갈려 하실 게 뭐가 있냐면은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한 주의 권리를 주식시장에서 얼마에 팔 것인지 결정을 하잖아요. 뭐 현재 이게 주가가 10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100만 원 이게 100만 원인데 한 주당 100만 원인데 내가 요거를 주가를 늘리기 위해서 뭐 10만 원으로 줄여 만으로 줄여. 만 원으로
아니, 만원으로 100만원짜리를 여기서 100만원 한 주당 100만원이에요. 100만원을 한 주당 만원으로 내가 줄이게 되면은 주식수를 이렇게 1000주에서 10만주로 증가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현재 가격이 만원이니까 현재 가격을 아니 100만원이니까 이거를 만원으로 줄이게 되면은 주식수가 늘어날 거야. 이렇게 화면 보시다시피 늘어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현재 가격을 변경하는 게 아니라 네, 현재 가격을 변경하는 게 아니라 액면가를 변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워낙 주식 매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샀다 팔았다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주가를 임의로 떨구고 올리고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죠. 임의로 올리고 떨굴 수는 없고 액면가를 줄이거나 크게 하거나 그래야지만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주식수를 늘릴 수 있고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액면가를 늘리고 줄여야지만 할 수가 있는 거지. 이 현재가를 주식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는 이 가격을 임의로 막 조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원인이 있어야 되는 거지. 이걸 막 내 마음대로 아씨 거래되는데 뭐 이걸 내 마음대로 뭐 100만 원짜리로 1만 원으로 줄일래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그 타당한 그 요 원리에서 하는 거죠. 액면가를 줄이고 늘리는 거에 의해서 주식수가 많아지고 적어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액면 금액은 주식수를 늘리고 줄일 때 하는 거예요. 이 주식을 늘리고 줄이고 하려고 한다면 액면가를 변경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액면가.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액면 분할, 액면 병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액면가하고 주가하고는 명확하게 구분을 하셨죠? 아마 이게 가장 중요해요. 액면가와 주가하고 명확하게 구분을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요번 방송에서는 이해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액면 분할한 이유가 있는데 우선 액면 분할하는 이유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이거 한번 설명해드리고 액면을 왜 분할을 하느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한 4가지 이유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가가 너무 비싸서 주식의 유통이 어려운 경우에 주가를 낮추고 주식수를 늘려서 유통을 자유롭게 할 목적. 예전에 뭐 삼성전자 주식이 한 주당 300만 원 할 때가 있었어요. 한 주당 300만 원은 우리가 사기가 그렇잖아요. 좀 너무 비싸잖아. 요거를 지금 거래되고 있는 뭐 5만 원으로 네, 작게 해준다면 그럼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고 사고 팔 수 있게끔 유동성을 더 많이 유동성이 아니라 유통을 더 잘 할 수 있게끔 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300만 원이면 한 주당 300만 원 솔직히 사기가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한 주당 5만 원이면 여러분들 아무래도 300만 원보다 더 많이 살 수 있긴 하겠죠. 네, 그런 부분이 있고 합병 절차에 있어서 합병 비율 결정을 편리하게 하려고 진행하기도 합니다. 뭐 A 회사하고 B 회사를 네, 합병을 하려고 해. 어느 정도 이제 금액을 맞춰야 되겠죠. 그때 합병 비율 결정을 하기 위해서 네, 액면 분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원에게 스톡 옵션을 부여해야 하는 고속성장 스타트 기업일수록 액면금을 분할하여 스톡 옵션을 배정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뭐 만약에 1000주에서 1000주를 주다 보면 뭐 한 사람당 뭐 직원들에게 뭐 얼마 안 들어가는데 내가 만약에 이 회사가 10만 주 있어요. 그럼 한 사람당 내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내 스톡 옵션이 많아지겠죠? 주식수가. 네, 그런 의미에서 한 주 받을 거를 뭐 100주 더 줄 수 있잖아요. 예, 그런 의미는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새로운 주식을 발행할 때 주식의 발행가는 액면금보다 높거나 같거나
높아야 하므로 액면 분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주를 발행할 때 신주를 발행해 가지고 뭐 채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유상증자 무상증자 그런 것도 있고, 예, 뭐 신주 이수권 부사채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여하튼 새로 주식을 발행할 때 전환 사태도 있고, 새로운 신주를 발행할 때 현재 뭐 주식 수가 너무 없어. 그러면 권리를 나눌 수가 없잖아요. 주식을 통해 가지고 권리를 나눌 수가 있는 거니까. 신주를 발행할 때 그때도 액면 분할을 합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액면 분할을 하긴 합니다. 그러면은 액면 분할이란 이유 공부하셨죠? 액면 분할 후의 특징. 액면을 분할을 한다. 액면가가 10,000원인데 이거를 100원으로 줄였어. 그러면 주식수가 1000주에서 10만 주로 늘어나겠죠? 그래서 액면가 공 2개를 빼갖고 여기로 딱 넘기게 되면 그럼 10만 주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액면가가 10만 원에서 액면 분할하게 되면 액면가가 100원으로 되는 거니까 액면가가 작아지겠죠. 액면가가 작아져요. 주식수는 어떻게 되죠? 주식수는 액면 분할하니까 1000주에서 10만 주로 많아지겠죠. 주식수는 많아진다.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주가는 현재 여기서 요때 액면가 10,000원일 때 주가가 100만 원이었어요. 여기 액면가가 10,000원일 때 주가는 100만 원이었다 칩시다. 그러니까 액면가 10,000원일 때 주가가 이렇게 해서 100만 원이었어요. 100만 원. 100만 원이었는데 액면가를 낮추니까는 시가총액을 한번 볼까요? 액면가를 낮추니까 어떻게 돼요? 시가총액은 여기서 10억이었잖아요.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했는데 10억. 시가총액 10억이었는데 그러면은 액면가가 100원이고 주식수가 늘어났잖아요. 10만 주로. 그 10만 주 주식수가 10만 주죠. 시가총액은 변함이 없죠. 액면 분할을 하던 액면 병합을 하던 자본금하고 시가총액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시가총액은 그대로 내려오겠죠. 근데 주식수가 많아졌어요. 주식수가 아까 전에 1000주에서 액면 분할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주식수가 10만 주로 증가했겠죠. 10만 주. 10만 주 증가했어.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돼요? 시가총액은 주가 곱하기 주식수잖아요. 주가 곱하기 주식수가 시가총액이니까 100만 원짜리가 10,000원으로 되겠죠. 그래야지 주식수 10만 주 곱하기 10,000원. 그러니까 10만 주 곱하기 10,000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10만 주 이렇게 10만 주 곱하기 10,000원을 해야지. 10,000원을 이렇게 해야지만 시가총액 10억 원을 맞출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주가는 하락을 하겠죠. 주가를 하락하겠죠.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겠죠. 그래서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은 주가는 하락을 한다. 주가는 하락을 한다. 그래서 액면 분할 후에는 어떻게 된다? 100만 원에서 만으로 된다. 주가는 한다. 시가총액은 자본금도 변하지 않으니까 시가총액도 그대로겠죠. 자본금 변하지 않고 시가총액도 그대로 내려오겠죠. 시가총액이 변할 이유는 없잖아요. 자본금 안 변하는데. 재무 상태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액면 분할이니까 액면가만 변경됐지. 뭐 실제적으로 뭐 돈이 거래된 게 아니잖아요. 액면가만 좀 낮춘 거고 주식수만 증가한 거니까 자본금도 변하지 않고 시가총액도 변하지 않고. 그러면 당연히 주가는 변할 수가 있겠죠. 왜?
주식수가 증가했으니까 주식수가 1,000원에서 10만원으로 증가를 했으니까 네, 1,000원에서 네, 10만원으로 증가를 했으니까 네, 주가는 네, 100만원에서 만원으로 네, 줄어들겠죠. 왜 그러냐? 시가총액은 주식수 곱하기 주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 아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설명해 드릴 때 액면가하고 주가하고 다르다는 걸 강조를 해드린 거야. 시가총액 자본금은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잖아요. 그게 자본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본금이란 것은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잖아요. 이게 자본금이죠. 시가총액은 주가, 현재 주가 곱하기 주식수거든요. 그러면 그게 시가총액이 나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시가총액은 현재 주가 곱하기 주식수. 그게 시가총액. 그래서 액면 가액을 10만 만원에서 네, 100원을 줄이게 되면은 주식수가 1000주에서 10만 주로 증가하고 주가가 액면가가 10만 원일 때 주가는 100만 원이었으니까 주식수가 10만 주로 증가했잖아요. 주식수가 10만 주로 증가했지. 그러면 시가총액이 변함이 없으니까 시가총액 10억을 맞추기 위해서는 주가는 어떻게 되죠? 주가는 100만 원에서 만 원으로 하락을 되겠죠. 그냥 예를 들어서 여기서 주식수는 10만 주로 증가했어요. 증가했는데 이렇게 내려왔을 때도 주가가 그냥 변하지 않았어. 100만 원, 100만 원 그대로 되었어. 그러면은 시가총액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증가하겠지. 예를 들어서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이렇게 되면 주가가 내려가지 않으면 여기서 10억이잖아요. 10억이 그대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1000억이 돼버려요. 1000억. 예, 1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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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억. 주가가 조정이 안 되면 시가총액이 갑자기 1000억이 돼버려요. 예, 주가가 조정돼야지만 시가총액 10억을 그대로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주가가 여기서 그냥 100만 원 그대로 내려와 봐요. 주식수가 늘어나는데 안 되지. 그러니까 주가도 네, 이 시가총액을 맞추기 위해서 네, 당연히 만 원으로 네, 줄어들어야 되겠죠. 주식수하고 곱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은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 주가는 하락을 한다. 요 원리를 기억하시면 되겠죠? 액면 병합은 반대겠죠? 액면 병합. 그러니까 오늘 요번 시간에 배우신 것을 한번 짚어보게 된다면은 액면가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공부하셨고 액면 금액을 예, 액면 금액을 늘리거나 줄이게 되면 액면 금액을 네, 변경을 통해 가지고 총 주식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가 있다. 그걸 배웠고 네, 액면 분할을 하는 이유는 너무 이제 주가가 비싸가지고 유통이 잘 안 될 때 유통을 누구나 쉽게 장벽을 낮춰가지고 가격을 뭐 30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좀 낮춰가지고 누구나 살 수 있게끔 하는 거고 네, 합병 절차에 있을 때 합병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직원에게 스톡 옵션을 부여할 때 하는 경우 있고 그 다음에 신주를 발행할 때 액면 분할할 때가 있고 그리고 아까 요거 참고로 요거 얘기 안 드렸지. 주식수는 증가하지만 그쵸? 액면 분할하게 되면 주식수는 증가하지만 자본과 자본금은 변함이 없다. 재무제표상에서 자본금은 변함이 없다. 뭐 재무제표상에서는 변화가 없다는 거죠. 주식수만 증가하는 것뿐이지. 네, 주식수만 뭐 1000주에서 10만주로 증가하는 것뿐인 거지. 네, 자본금은 변함이 없다. 자본금이 변화 없고 자본이 변함이 없으니까 당연히 시가총액도 변함이 없겠죠. 왜냐면 자본과 시가총액은 1대1 개념이잖아요. 네,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본금이 변하지 않고 자본이 변하지 않으면 시가총액도 당연히 변하지 않겠죠. 만약에 시가총액이 변해버리면 그러면 그만큼 회사가 커지는 거잖아요. 액면을 분할을 했는데 주가는 안 떨어지고 그냥
100만 원 그대로 내려오게 되면 갑자기 아까처럼 10억짜리 회사가 갑자기 1000억짜리 회사 돼버린 거죠. 액면 분할론만 해버리게 되면 그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갑자기 돈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도 맞춰주겠대요. 네, 주가도 10억 시가총액에 맞춰줘야 되니까 주가도 네 떨게 되겠죠. 네, 그래서 액면 분할하게 되면 주가가 하락을 한다. 요거 돼서 우리가 공부해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액면 병합에 대해서 공부를 할게요. 반대예요, 반대. 뭐 이번 시간에 공부하셨던 개념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은요, 액면 병합은 어렵지 않겠죠. 요번 시간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번 시간이.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알 듯 말 듯한 내용이 있어요. 항상 헷갈려 하시는 게 액면가하고 상장해가지고 주시장에서 내 주권이 거래되는 가격 그거하고 자꾸만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것도 헷갈려 하시고 주가의 변경되는 부분 왜 액면 분할이 되면은 주가가 하락을 할까 이 부분도 헷갈려 하시는 거죠. 그 개념이 잘 명확하게 액면가하고 주가의 그 구분이 없게 되면 그래서 이번 시간에 명확하게 액면가하고 주가하고는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 주셔야 된다. 그게 가장 핵심일 것 같긴 해요. 그게 기본이 되면은 당연히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 주가는 어떻게 된다? 주가는 하락을 한다.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 주가는 하락한다. 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알 수 있긴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다음 시간에 액면 병합인데 너무 쉽게 이해하겠죠. 이번 시간에 다 이해하셨으니까. 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 이 정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